아, 유튜브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막난 틀어놓고 갑자기 술 마시다가 혼술하다가 녹화를 한번 해봅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제가 주얼리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주얼리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생계 때문에 주얼리 작업만 집중하고 싶은데 그 주얼리 작업을 집중하다 보면 생계 문제가 생기죠. 되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에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보가 없었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채널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동의도 많이 받고 공감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제가 처음 했던 10년 전만 해도 글쎄요, 그런 얘기를 들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나눌 곳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왜냐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잘 없었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쫓아다니는데 정작 이제 제 딴에는 이제 창피해서 얘기 못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얼리라는 것을 한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 중간에는 한 4, 5년 정도는 4, 5년이 아니라 한 6, 7년 정도는 제가 주얼리 작업자라고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치열하게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나름 핑계로 홈페이지 만든다, 뭐 인쇄물 만든다, 뭐 명함이나 뭐 이런 거 만든다라는 핑계로 그래픽도 했고 실제 그래픽으로 일도 했었습니다. 포스터 디자인이나 뭐 현수막, 웹자보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전장 근근히 이제 어쨌든 유지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느냐? 뭐 도움이 안 된 거는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된 건 아닌데 확실한 건 되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경험치나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것은 방향성들은 또는 어떤 그런 힘듦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눠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으나 나 자신은 정말 나아졌느냐 했을 때는 글쎄 어느 정도 나아졌을까, 어느 정도 진일보했을까, 무엇을 얻었을까에서는 고민이 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또 그런 생각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은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시어 공방 또 레슨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작년 한 해와 함께 그 이전부터 해서 합치면 근 2년 가까이 좀 집중을 했는데 좀 지치기도 했고 현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체제 하에서 아직도 예술 교육과 예술적인 금속공예라고 통칭되는 공예에 대한 교육과 주얼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업교육이라는 것과 금속공예라는 예술적인 교육, 이쪽은 대학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쪽은 직업교육이니까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교육 간에 상충되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없어요. 필요하다고 봐요. 예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도전과 실험과 오랜 시간 장기간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일상에 필요하지 않지만 당장은 일상에 필요하지 않지만
작가적인 어떤 고집과 지향점으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실험을 해 나가고 선도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상화되고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 보통 사람들이 영위하는 것들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그런 한 축에 그런 데는 좀 다르고 한 축으로는 일상의 사람들이 편하고 트렌디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특히 이제 금속 공예 어쨌든 공예를 통칭한다고 한다면 공예라는 건 어쨌든 일상성을 가지고 가거든요. 밥그릇 뭐 건들기 힘든 부잣집에서 이렇게 1억 2억 하는 아끼는 어떤 이조백자 뭐 1억 2억 뭐 3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계속 쓰는 도자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그런 건들기 힘든 어떤 예술 작품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카피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 형태감을 가지고 오는 거죠. 뭐 지금 이해가 쉽게 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암체어들 외국의 5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뭐를 비롯해서 바우하우스 운동 뭐 이런 여타의 뭐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체어들 가구들 일상의 가구들이 실제 이케아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가성비와 가격으로 카피 제품들로 내놔서 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열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욕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가리, 뭐 반클리프 아펠, 여타의 주얼리 명품 브랜드에서 선도해 나간다고 작품적인 굉장히 명품적인 주얼리를 선도해 나간다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그 주얼리의 뭐 카피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지만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그걸 차용한 제품들이 현실적으로 계속 확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준화되고 또 그런 업체들은 또 새로운 디자인들을 개발해서 디자인력이 있으니까 개발해서 또 선도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선순환 구조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제가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기술을 갖고 있는 일상의 기술자들은 계속 도태되고 고급 기술은 그냥 고급 기술로서 영위되고 또는 아트의 영역에서 그냥 멈춰 있고 그게 이제 전수되지 않는 거죠. 전수되지 않고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고 공예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다양성을 가져갈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결국 주얼리 작업을 하지만 주얼리 작업에서의 답을 못 얻거든요. 시장성, 시장의 규모, 그리고 어떤 생계에 대한 그거에 의해서 파생되는 생계 유지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뭡니까? 사람들의 질은 생활의 질은 라이프 스타일의 질은 높아졌기 때문에 오브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향점들이 많아졌죠. 실제 그런 걸 느낍니다. 동일한 도자기 예를 들어 도자기를 얘기를 들면 동일한 컵을 하나를 제작을 하는데 어떤 업체는 자기가 빚어요. 몰래를 돌려서 컵을 빚어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유약의 재질 그러니까 유약을 선택하는 유약을 가지고 하는 행동, 유약 종류, 뭐 또는 몰래의 형태, 재질감의 텍스처의 형태 이거 물레를 돌려서 제작하는 건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도자기의 제작 기법이 물레를 돌려서 성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틀, 거푸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형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형 틀에 의해서 동일한 형태를 동일한 퀄리티로 제작하는 형태도 도자기에서 계속 발전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도자기는 결국 양산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그래픽적으로 트렌드에 맞는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면 그게 잘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굉장히 동일한 퀄리티를 되게 카피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카피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데 계속 어떠한 틀에 의해서 동일한 퀄리티와 동일한 두께, 동일한 이 규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화돼서 간 건데 그거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죠. 저만 해도 그런 여러분 이걸 보는 분들은 다들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또는 2,000원짜리 꽤 뭐 쓰는데 나쁘지 않은 자기 제품, 도자기 제품들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다이소 가면 5,000원인데 심지어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 물론 사실 이 패턴이나 마감 부분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저도 공예 트렌드 페어나 어떤 디자인 페어를 가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이 식기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구매를 비쌈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건 놓치면 힘들겠다라는 거는 구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엔 많이 구매 못하죠.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건 저도 그걸 못 구매하는 저를 보면서 내 것도 비싸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뭐 구매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일한 입장에서 대비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가격을 낮추고 접근을 많이 하게 하고 거기에는 접근을 많이 하게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뻐야 돼요. 구매를 하게 돼야죠. 예뻐야죠. 동일한 10,000원을 냈을 때 다이소가 더 예쁘다면 당연히 다이소 걸 사죠. 제 걸 안 사겠죠. 이 고민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일을 해가며 또 원래 디자인을 고민해야 될 시간, 제작 기법을 고민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일을 해가며 나눠가며 시간을 분배해가며 살았습니다. 요즘도 다시 그 고민에 휩싸여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낮에는 대부분의 오히려 이제 본일이라고 해야겠죠. 본직이라고 해야 되는 일은 인테리어를 재밌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되게 희열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뭐 목공이 됐던 금속이 됐던 뭐 시멘트 같은 그런 어떤 골조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좋죠. 제가 원래 접했던 세공 작은 거를 만들어내는 그거 작지만 거기에는 물리적인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그 작은 공간 안에 굉장히 어떤 기하학적인 원리적인 물리적 원리와 조형적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압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형태감이 커진 거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더 형태감으로 어떤 이렇게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은 어떠한 것들을 해결을 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나 뭐 어떤 상황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작던 세공으로서 굉장히 작은 것이든 뭐 목공 또 어떤 골조 이런 형태로 좀 커지는 것이든 결과물은 사실 같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관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나름의 스트레스는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주얼리를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죠. 주얼리를 해나가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갑자기 이제 되게 고민스러운 시점에 술을 한잔하면서,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히지만 술을 한잔하면서 현장 관련한, 오늘 일요일인데 현장 관련한 되게 좀 불편한 이슈, 좀 고민스러운 이슈들이 있어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찍게 된 영상입니다. 이게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근래 한 10일 상간에 제가 주얼리를 하는 것과 인테리어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밑바탕에 결국엔 한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용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얼리는 특히나 절대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이게 착용하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테리어는 하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설계나 인테리어는 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실제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회사에 이게 뭐 이제 디스라기보다는 같이 일을 해본 결과, 저희 회사의 대표님은 사용자 기반에 대한 이 경험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예, 없어요. 카페 또는 코리빙, 코워킹은 대표님조차도 그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그거죠. 이제 본인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불편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디자인을 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냥 무던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조차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무던한 사람은 그냥 무던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어떤 디자인이 됐든, 그게 예민한 디자인이든 불편한 디자인이든 굉장히 좋은 디자인 상관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예민한 사람한테는 불편한 디자인은 걸려요. 좀 쉽게 얘기하면 전철역에 전철이 승차하는 위치와 사람이 서 있는 위치하고의 간격이 넓으면 그걸 표시를 해주거나 설명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발이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디자인은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물리적으로 디자인이 그걸 해결할 수 없으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가능성도 많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 대표님의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지향점 때문에,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 스탠스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직원도 힘들고, 또 같이 일을 협력해서 하는 인테리어 회사다 보니까 많은 공정 간 이 협력하는 회사들이 많죠. 철거도 있고, 배관, 상하수도 배관, 전기, 뭐 소방 전기, 뭐 더 나아가서는 방수부터 시작을 해서, 더군다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구옥을 개발을 합니다. 구옥이라고 하면은 원래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뭐 단독주택이랄지 빌라, 오래된 빌라들을 조금 개조하고 리모델링해서 개발해서 개선하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건물들은 신축하고 달라서 구조적 또는 그 당시 그 건물을 이제 만들 때 당시의 건축 방법이랄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취약한, 지금에 대두되고 있는 어떤 그런 법령이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서 오는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에서 오는 되게 불편한 지점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리빙과 코워킹이 지금 앞으로 주목받는 사업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 회사 대표님이 굉장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일정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거 또는 카페에서 뭔가를 영위하는 방식 그런 것들의 공간들을 많이 아는데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는 사용성은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을 실제 느낍니다. 제가 시공하는 단계에 오다에 내려오는 것 또는 디자인에서 이 디자인 물론 전제를 하나 하면 현장에서 시공하는 건 기술자 편인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술자는 일이 많아지거나 품이 많아지거나 일이 힘들어지는 것 같은 동일한 하루 일을 할 때 내가 하루 일을 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뭐 10의 일의 양이라고 한다면 저거를 염두에 두면 12, 3 정도의 일을 해주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동일한 임금을 받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는 그 사람이 일을 편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구현이 돼야지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했을 때 하고자 했던 의도가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틀에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건 기술자가 그건 이틀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안 된다 그러죠. 그냥 안 된다 그래요. 이틀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애매한 지점 하루 1.2배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면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보통은 하루에 하자고 그러니까 조금 힘을 써서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디자인 그 현장에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대부분이 그런 좀 이상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대부분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여기 이 정도의 높이는 사람이 계단으로서 턱으로서 그러니까 이 턱이죠. 어떤 이 단이 있을 때 그 단을 넘어갈 때 습관적 그 일반 사람들이 인식할 때 여긴 걸려도 넘어져요.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20 바닥에서 20mm, 20cm죠. 200mm 또는 250mm가 넘어가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기준점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아, 요건 불편해. 아, 요거는 좀 안 맞아. 요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 요거는 실제 사용할 때 문제가 있어. 저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중요시하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용자가 불편한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건 예술 작품이지. 그냥 어디다 이렇게 전시해 놓고 보는 거지. 저희는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사용자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더 어렵죠. 예술 작품보다.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미적 추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고민도 많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상 지금 회사에서 그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한 3개월 정도 같이 시공 현장에서 합을 맞추고 다시 이번에 합을 맞추게 된 건데 지금도 그게 좀 변하지 않아서 회사의 규모는 제가 있었을 때에 비해서 한 4-5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서 많은 구성원들이 좀 힘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바꾸기가 좀 쉽지 않겠다 라는 결론이 있는 거고 그 결론 차원에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결론 차원에서 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얼마나 그런 고민을 하며 그 고민 가운데서 내가 추구하는 주얼리 디자인, 주얼리 작업의 지향점을 갖고 가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그 월요일 날에 진행되는 일조차도 디렉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글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약간 방임 수준의 디렉션을 해서 디렉션이 없는 거죠. 방임 수준의 디렉션은 디렉션이 없는 겁니다. 디렉션이 없어서 실제 일을 하는 직원이 사실 업무적으로는 팀이 분리되어 있는 팀이라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팀이고 저는 시공이라 관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결국 또 아예 엮이지 않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제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프로젝트인데 너무 디렉션이 없어서 제가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엔 디렉션을 해서 결국 내일 굉장히 딥하게 디렉션을 하고 현장 지휘를 하는 컨트롤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 상황이 왔을까? 충분히 기간도 있었어요. 기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간이 없었던 일도 아니고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협의도 됐을 것이고 제가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기간도 벌써 2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굉장히 기초적인 현장의 어떤 설치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설치에 대한 이 초안 디자인이죠. 설치를 하거나 현장에 이렇게 전시는 설치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간 제안서 이런 것들이 다 협의돼야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왜 그게 실제 설치가 되게 불가능한 부분 안전사고랄지 참고로 전시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부치동 다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고 가설물 자체가 굉장히 일반 건축물하고 달라서 일반 내장재랑 달라서 고정을 하거나 딱 이렇게 안전하게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며칠 또는 뭐 한두 달 길어야 한두 달 이렇게 설치했다가 빼는 거기 때문에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정물에 대한 기준이 더 강해요. 그리고 뭐 화재에 대한 문제 방역 왜냐면 굉장히 여러 명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이 화재에 대한 안전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거보다 그냥 뭐 일반 인테리어 뭐 카페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만은 해결이 되지만 전시장은 실제 전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가설물을 손으로 밀거나 기대보기도 합니다. 자빠지지 않는지.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기대는데 뒤에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모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성인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성인이라도 이 벽체가 넘어져서 자빠지서 그 사람을 덮치면 큰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되죠. 인명사고니까.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디렉션이 전혀 없는 근데 그게 내일 설치입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제가 화도 많이 냈던 그거를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업무 협조나 업무적 조언에 들어와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돼서 체크하다가 나온 문제라 결과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내일 설치인데 그 설치하는 과정 그것조차도 제가 디렉션에서 조금 도와줬지만 뭐 이게 도와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정식으로 저한테 어떤 개입에 대한 그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제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어떤 내용들이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 오고 가는 내용들이 너무 이상해서 결국 오늘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본 결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결국에 다시 디렉션 아닌 디렉션을 했고 가이드를 준 거죠. 그리고 굉장히 미안합니다. 왜 이 상태까지 내가 놔뒀을까? 좀 더 딥하게 할까? 사실은 이 상태를 놔둔 사람에 대한 화만 냈지 사실 정확히 디렉션을 할 건 아니에요. 물론 일부 해결을 해드리긴 했지만 저도 많은 개입을 안 했죠. 근데 그 결과
그 사이에 터지고 있는 거를 발견을 했고, 그 터지고 있는 그 신입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영상까지 찍게 되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되게 스스로 공예에 대한 고민과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고민이죠. 그게 어떤 인테리어가 꼭 아니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작업물에 대한 거는 누군가가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쓰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굉장히 급하게 급조해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본도 없고 되게 지금 아이패드로 급작스럽게 그냥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찍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술을 한잔 하고 있던, 솔직히 말해서 술을 한잔 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술을 한잔 하고 있던 이쯤 자리에서 아이패드의 영상을 끊고 녹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상을 업로드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로드를 한다면 아마 뭐 편집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업로드가 될 거예요. 아무튼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공예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 공예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공예인지 작품인지 작업인지 디자인에 의한 제품인지 아직 명확치 않은데, 이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한 사람이 사업자도 만들어 보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쇼핑몰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되게 잘 나갑니다. 근데 그 속내는 모르죠. 겉으로 보기에 잘 나가는 건지 남는지, 그걸로 정말 돈방석에 앉았는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뭐 그런 것만 알게 되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택배 박스가 막 몇백 개씩 쌓여 있다든가 그런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가끔 의류 쪽에서는 막 큰 포장돼 있는 비닐로 돼 있는 대봉, 업계용 그 대봉이라고 하는데, 그 대봉에 막 쌓여 있는 뭐 발주 나갈 거 주문해서 이제 제작해서 입고된 거 막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면 저렇게 제사에 나오는 게 남는가? 남겠죠. 안 남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들 꿈이 있죠.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게 꿈이겠죠. 저도 그렇죠. 택배 기사분들하고 계약할 때, 택배 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하는 기본 요건들이 있어요. 보통 100개에서 200개인데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못하죠. 이러면 못합니다. 못하죠. 하고 싶죠. 그걸 초과하고 싶습니다. 네,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죠. 레슨 뭐 원데이는 저랑 안 맞고요. 아무튼 레슨도 꽤 했지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트렌드와 맞지 않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요. 고집을 하고 물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있어요. 남아서 저하고 함께 배워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좋지만, 일단 뭐 그걸로 생계가 되진 않으니까 제가. 왜냐면 인원수가 별로 안 되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몇 명 안 되겠죠? 뭐 한 사람당 뭐 1,000만 원을 받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생계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타의 고민들이 많아져서 누구하고도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얘기가 잘 안 돼요.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계속 한숨만 나오는 이 동일한 이 주고받음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얘기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면 스스로 소가리를 해야 되니까,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들어오는데 좀 어렵죠.
예, 그것도 또 말하기도 쉽지 않고 대부분 뭐 소위 말하는 제자 아닌 제자니까 어렵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좀 고민스러워서 이번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점을 오늘 좀 현장의 다른 파트의 디자인 파트죠. 저희랑 제가 하는 파트와 굉장히 연관 실행하는 시공을 하고 실행하는 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파트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힘들어서 마음이 안 좋아서 힘들다기보단 갑작스럽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편집 없고요. 편집 없고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찍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식의 유튜브 영상 찍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도 용기를 좀 내봐서 갑자기 급하게 용기 내서 이 엄한 몰골을 두고도 한번 이 이상한 뒷배경과 빛이 막 비쳐서 이상한 빛을 갖고 있으면서 찍어봤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돼서 댓글 다신다면 가능하면 같이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 분들이 고민을 나눠주시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고맙고요. 얘기를 하니까 좀 그래도 풀리긴 하네요. 확실히 사람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가벼워지고 마음도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좀 이렇게 좀 만약에 또 한다면 이게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머리도 좀 다듬고 지금 패드를 찍다 보니까 이 영상이 지금 천정부를 찍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머리로 지금 조명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없게 좀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만약에 여기까지 보셨다면 감사드리고요. 약 30분이 넘어가는 시간을 바라보신 건데 정말 두서없이 얘기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보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뭐 조언을 해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한두 잔을 더 마시고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